위원님,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금 확보를 했다면 오늘 시장 좀 버티기 좋을까요? 당연하죠. 자, 현금을 지금 확보를 했다라는 사람들은 사실 초보자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만 사왔다는 부분들은 제가 계속 일러드렸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시장에서 많은 방송 채널에서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현금화를 했느냐, 마느냐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 공개 방송 굉장히 중요하니까 분명히 들어와 그랬습니다. 3월 10일 날이죠. 엊그저께 화요일 날 공개 방송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왜? 화요일 날에서 그 현금화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도 현금화 최소가 30%입니다. 많게는 한 50%까지. 물론 더 많이 하면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 동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현금화를 하라는 얘기를 공개 방송에서 3월 10일 날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이 약간 쉬기도 했는데 왜 현금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서 제가 지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2월 18일, 19일, 21일 요때에서, 그러니까 수, 목, 금, 그다음에 그 월요일, 그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수, 목, 금, 12월 중순 정도에서 현금 한번 했고, 그러고 나서 종목들이 폭락이 나왔죠. 그걸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초에 단기 매매로 IT 부품주 저점에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추천했었던 이제 그 공개 방송이든 회원들한테 추천했던 종목들이 바로 뭐 주성엔지니어링, 후성 뭐 이런 애들이었는데, 봤더니 손실이 어제 아침까지 딱 봤을 때 손실이 1%, 2%, 3%, 뭐 그 정도 내에서 많이 빠져봤자 7% 내외에서 손절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길래 그냥 다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이거는 안 되겠다, 급락이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화요일과 수요일 날에서 현금화를 본격적으로 하라고 저는 공개 방송에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고요. 이 실전 매매 정수 아침 방송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어제 충분히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할 건데 어제는 안 했습니다. 화요일 날 했고 오늘은 안 했는데, 아니 어제는 안 했고 화요일 날 했고 어제 안 했고 오늘을 할 건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에서 현금 확보가 되어 있다면, 물론 지금에서 웬만한 종목들 아마 갖고 있다면 손실폭이 10%가 넘어갔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근데 그 전에 손실이 작을 때에서 현금화를 했다라 그러면 지금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싸게 사냐가 문제죠. 지금에서 사는 게 나을 건지, 아니 지금에 사는 게 바닥인지, 아니면 10%가 더 빠질 때 20%, 30%, 40%, 60% 얼마나 더 빠지고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지 모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 한번 체크를 잠깐 해보면, 일단은 수급을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수급을 볼 텐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우리나라 시간 밤 9시 정도가 되면은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장 빠진 거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아마 무슨 회의가 있을 거라 그래요. 아마 그 기대감 때문에 잘 안 빠진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저는 바닥을 쳤다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 시장 제가 화요일 날에도 얘기해 드렸죠. 화요일 날에서도 그리고 어제에서도 미국 시장 25,000 자리가 깨지기 전에서는 저도 웬만해서는 IT 부품주도 그냥 저점 매수하고 버티면 된다 이렇게 전략을 갈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깨졌죠. 이게 월요일 날이 깨지는 걸 보고 나서는 전략이 완벽하게 수정이 됐습니다. 뭐였다? 수정된 전략이 뭡니까? 빨리 손절해버리고 나와라. 조심해야 된다. 이게 현금 확보다. 이게 3월 10일 날 화요일 날에 지금 샘플러스 그 홈페이지에 공개 방송이 그대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부터 12시 반까지인가 12시 17분, 그러니까 거의 1시간 조금 넘게 제가 녹화 방송 그대로 해놨으니까 그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때에서 얼마나 흔들릴지 시간 없는 분들은 나중에서라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또다시 저점이 깨졌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빠질지 아직 그 하락의 일자 목표치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빠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반등을 주더라도 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 시장 바닥을 쳤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일단 1900이 깨졌고요. 1800대 있죠? 이미 저점 라인도 깨졌고, 거기다가 수급도 지금 그렇게 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외국인들이 세게 들어오질 않아요. 물론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 이후에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1조 가까이 뭐 매일같이 산다라든지, 그러니까 막 5천억씩 20일 동안 사든지, 아니면 1조씩 20일 동안 사든지, 거래소 그렇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코스닥을 1000억씩 한 달 동안 내내 들어오든지, 외국인들 그렇게만 해준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반등이 세게 올라오겠지만, 여전히 지금 수급을 봐서는,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사질 않아요.
최근에서 3월 초 때 외국인들이 1,000억 가까이 아마 매수가 들어왔을 겁니다. 코스닥에서. 그리고 나서 내리 팔았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건 단타 물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에서 682억 사주니까 이제 조만간에 좀 반등 주겠지? 그렇게 속으시면 또 안 돼요. 이번에도 저번에 코스닥 여기서 3월 4일 날 얘네 1,000억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1,400억, 1,300억, 여기 2,600억 던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도 단타치고 금방 나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지금 웬만큼 지금 세게 들어오지 않고서는 바닥을 쳤다라기보다는 어려우니까 지금 뭐 500억, 600억 들어온 걸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바닥을 치려면 일단은 첫째적으로는 1,800 지지여부를 좀 봐야 돼요. 지수는 1,800선을 일단은 지지 라인을 봐야 됩니다. 이제는 근데 지금 제가 좀 이따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부분들은 1,800이 아닙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어디까지 빠질지. 근데 그거를 방송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요. 왜냐면은 안티가 엄청나게 바글바글해질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현금화를 여기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위험에 그러니까 현금을 잘 보유한 사람들은 최고의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저점 매수하지 말라는 의미로 오늘 공개 방송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1,800 지지가 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공략을 하든 말든 그때는 가봐야 됩니다. 깨지면 그때도 계속 현금화예요. 계속 뭐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전략은 뭐냐면 바로 개인들이 여태까지 어마어마하게 샀죠.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와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올해 1월 달서부터 올해 1월 1일, 1월 1일 장은 열리진 않았지만 1월 1일부터 개인들이 3조 5천억을 샀습니다. 3조 5천억 사니까 두 달 동안. 그러니까 딱 보면은 오늘 3월 10일이니까 두 달 한 보름 정도 되겠네. 두 달 보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3조 5천억을 샀고요. 코스피는 14조를 샀습니다. 14조. 코스닥은 3조 5천억, 코스피는 두 달 보름 동안 14조를 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기 때문에 신용 반대 매매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기 전까지 그래서 전략 자체를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기 전까지는 관망입니다. 함부로 주식을 사지 말고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터져 나올 때 터져 나오면 아침에 나온다 그랬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서도 그 얘기 해드렸는데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큰일 난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이게 아침에 그냥 팍 하고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쉽게 빠지는 게 아니고요. 어제 7% 빠졌죠. 그럼 오늘 한 10% 정도 빠지고 월요일 날 한 20% 정도 빠지면 그러면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시장을 빠지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시장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바닥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고 외국인들이 샀으면 좋겠는데 지금 완벽하게 팔로가 지금 외국인들을 지금 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완전히 걔네들은 밑으로 지금 하방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오늘 풋옵션에서 외국인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죠.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패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는 신용 매도가 나오겠죠. 그 물량을 걔네들은 이제 잡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신용 물량이 터져 나가면 외국인들이 그거를 잡아가지고 단가를 낮추게 싸게 나온 다음에 땡겨 올리겠죠. 그럼 외국인들은 수익으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지금 신용 반대 매매 부분이 터져 나오지 않고서는 여기서는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라. 관망 일단 말씀을 드리고 왜 어떻게 그다음에 왜 더 얼마나 빠질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 장이 저는 최고의 기회라고 보는데 이 시장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전략과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 오늘 11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주식 여러분들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주식 역사상 서브프라임 이후에서 최대의 기회다. 그런데 최대의 기회입니다. 최대의 기회인데 잘못 잡으면 안 돼요.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 굉장히 중요하니까 많은 분들 꼭 그 샘플러스 꼭 들어오셔가지고 참여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 위원님께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공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와 계시면 11시부터 12시까지 저희 이정수 위원님 무료 공개 방송 함께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들어오지 않고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안타깝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드린 대로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